자, 문제 1번부터 풀이 다시 할게요. 문제 1번. 전개들 그린다. 전개들 이렇게 그려. 네. 좀 깔끔하게 다시 그릴게. 전개들 그리면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양을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지? 네. 이 직각이 아닌데 왜 자꾸 직각으로 그리지?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 있겠다. 아니면 얘를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게 똑같이 이게 5cm, 5cm. 이게 좀 더 낫겠다. 이걸로 그리세요. 그래서 8, 5, 5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도 5,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넓이는요. 옆면 넓이는 18 그리고 여기는 6이니까 곱하기 6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여기는 높이가 3이라고 그랬지? 그러므로 8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다. 근데 얘는 두 장이잖아. 그래서 곱하기 2를 하고 한 것을 그래서 얘네 두 식을 더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68 6인 6, 108, 6, 8, 48, 108이죠. 얘는 24다. 그래서 더하면 역시 132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문제 2번. 오른쪽 그림같이 보관 창고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건널비잖아. 그럼 얘도 한번 그 전개도를 그려보자. 전개도를 밑면, 윗면 있는 중심으로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서 여기 오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오각형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각형에 해당되는 그 면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전개도가 그린다. 전개도 그리는 게 다야. 그럼 이 높이에 해당,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직사각형의 넓이는 잠깐만. 보관 청소기 건널비인데 바닥의 넓이는 제외한다네. 다 구해서요. 요 바닥의 넓이를 빼면 되겠어요. 바닥의 넓이는 여기를 빼면 된다. 색칠한 부분. 그죠?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어떻게 돼? 전체 넓이는요. 이게 얘가 6 곱하기 10이 바닥의 넓이죠. 빼기 6 곱하기 10을 나중에 해준 다음에 전체 넓이는 5, 3이니까 5, 3, 5, 3. 그래서 5, 3이면 8이지. 16 더하기 몇이야? 6. 16 더하기 6 곱하기 가로는 글자가 안 보여. 선생님 연차에 다시 볼게. 역시 막 써도 안 보인다. 전개도를 그리겠다. 전개도는요, 이렇게 한 다음에, 수영아, 네. 너도 이렇게 해. 그림을 그려서 푸세요. 그림 좀 그지 같아도. 네. 맞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요, 얘는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5다. 얘도 3, 5. 이 높이는 10. 그리고 얘가 3이죠. 얘가 15. 5. 이렇게 된다. 오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나눠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나눠서 구해요? 삼각형이랑 사각형. 삼각형이랑 어떻게 구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나누면 이 높이가 7이야. 이 높이가 7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얘부터 구하자. 얘는요, 여기랑 여기만 구하면 되잖아? 바닥은 안 구하니까. 그지? 그래서 8 곱하기 10에다가 이게 하나, 두 개, 곱하기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요, 얘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 사각형은 6, 높이는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 그지같이 그렸네요. 이렇게 돼서 가로가 지금 6이고 높이가 3이고 그지? 그럼 여기는 6, 3, 18 이죠? 그럼 여기 높이는 원래는 이 높이가 7이잖아? 7인데 3이니까 여기 높이가 4야. 그래서 4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그럼 몇이야? 12. 12. 12가 나온다.
그래서 이 한쪽의 넓이는 30. 근데 얘가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더하기 30 곱하기 2. 6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구하면요. 28, 8이 160 더하기 60이니까 220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어요? 관계도를 그려서 문제 보세요.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는 원기둥의 전개근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얘는 구할 때 어떻게 구해? 밑면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파이 R 제곱의 원이 두 조각 있는 거다. 이게 원의 넓이야. 공식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더하기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 직사각형의 넓이의 둘레는 얘가 2파이 R이야. 그리고 높이는 H다. 그래서 얘는 2파이 R H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기둥의 건널비는 밑면이 R이라고 했을 때 높이가 H고 그럼 파이 R 제곱 더하기 2파이 R H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를 곱해야 되는 거야. 2 곱하는 거 빼면 돼. 자, 원기둥의 건널비. 문제 3번을 해보자. 네. 오른쪽 그림 같은 반원통형 발목 받침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건널비니까요. 70이면 오늘 별로 원에 얘는 바닥도 같이 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콧날비를 더하고 나누 마지막에 곱하기 2 하면 되죠. 네, 얘는 이렇게 해서요. 건널비를 구하는 거, 건널비. 네. 건널비. 그러면 일단 직사각형. 반원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5죠. 그래서 파이 5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반원의 넓이죠. 그지? 근데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어. 그럼 얘는 25파이지. 그래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의 넓이가 25파이야. 그 다음에 얘는 전개도를 그리면 이렇게 돼. 반원 한 다음에 이렇게 딜다 이렇게 오겠죠. 그럼 얘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은 거야. 그럼 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2파이 R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약해서 여기는 5파이. R이 5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5파이고 여기는 30이다. 그러므로 얘는 이 넓이는 어떻게 돼? 요 넓이가 5파이 곱하기 30이고요. 요 넓이도 구해야지. 요 넓이. 얘는 10 곱하기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건널비는요. 반원 곱하기 2개. 그래서 는 25파이 곱하기 22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반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여기 넓이는 10파이 곱하기 30. 네, 18 반원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8 곱하기 30. 그리고 여기는 10cm니까 10 곱하기 30. 이렇게 한다. 그럼 얘는 300 더하기 15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25파이. 그럼 얘는 175파이 더하기 300. 이렇게 나와요. 300. 자, 이제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부피. 부피는 항상, 아까 어떻게 했다? 밑넓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예,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네. 무조건 밑넓이. 이것만 구하시면 돼. 나머지는 다 뭐 설명이, 뭐 몇각 기둥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다 의미가 없고요. 밑넓이만 잘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특이한 모양은 계산으로 바로 보고 하면 되겠어요. 다음 그림 같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죠. 라고 했지. 얘는 이렇게 쪼개준 거야.
응? 육각기둥의 모양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넓이를 일단 이렇게 쪼개서 밑넓이를 구하기 쉽도록 해준 거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지금 육각형을 사다리꼴 두 개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시면요. 음, 이렇게 나눴고 얘 높이가 4, 여기가 5. 그래서 요만큼이 10. 이 전체가 10이네. 이 전체가 10이다. 얘도 4, 그러니까 5다. 이렇게 됐네요. 그럼 얘 넓이 어떻게 구해? 사다리꼴 하나의 넓이. 밑 변 더하기 5 더하기 10 이거 곱하기 4 4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얘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워지니까 15 곱하기 3이면 몇이지? 60 60이다. 얘가 밑넓이가 되는 거야. 높이는 몇이죠? 높이 6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곱하기 6 하면 계산하면 얘가 부피가 나오죠. 360. 이게 부피. 자, 2번. 2번도 밑넓이가 좀 특이하네. 얘는 오각형인데 이렇게 그리고 아니구나. 얘는 입체이구나. 다시 그리겠어요. 얘는 약간 직각기둥에 이렇게 직각기둥 위에 뭐 약간 뭐 케이크 한 조각을 얹어놓은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얹어놨다. 그죠? 그럼 얘는 따로 이렇게 떼서 보면 위에만 그럼 얘는 삼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각 삼각기둥. 그죠? 직각. 그래서 얘 부피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따로따로 구한다. 그럼 얘를 이렇게 쪼개서 구한다. 그럼 얘는 요 넓이가, 요 길이가 12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가 5고요. 빗면에 해당되는 게 10이야. 그러니까 이 직각이니까 5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이 밑넓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높이에 해당되는 건 몇이야? 여기 8이라고 써있죠? 곱하기 8. 이게 부피네. 삼각형 부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6, 5, 30 곱하기 8. 그럼 240. 이게 부피야. 그 다음에 여기 직각기둥은 구하기 쉽죠? 밑넓이가 몇이야? 10을 그냥 불러오시는 거예요. 몇 곱하기 몇 하면 되겠어? 13 곱하기 8 8이다. 여기가 6이 아니라 8이네. 여기가 6이고 8. 100, 그러니까 밑넓이죠. 그럼 밑넓이가 몇이야? 104 8, 1은 8, 8, 3, 24. 그죠? 그래서 104. 얘는 104. 이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높이야. 그러면 6, 4, 24. 이렇게 되죠? 둘이 더하시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 8, 6, 4. 라는 부피가 나와요. 맞아요? 네,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패스. 자, 문제 5번 들어갈게요. 문제 5번. 다음 그림 같은 입체동의 부피를 구하시오. 얘는 원기둥에서 잘라낸 애들이잖아. 그죠? 원래 원기둥의 부피, 그래서 밑면의 넓이 먼저 구하는 거야. 밑면 넓이. 얘는 부채꼴이죠. 얘가 9다. 얘가 120도야.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돼? 부채꼴의 넓이. 원의 넓이 공식이 어떻게 돼? 원이 넓이 파이고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이니까 몇이야? 원의 넓이는. 원래 이렇게 원이 있었다 치면. 9 81 파이 81 파인데 여기다 부채꼴이니까 몇 분의 몇을 곱하면 되죠? 3분의 1 네,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어요. 네, 그럼 얘는 몇이니? 27 그렇죠. 27파이다. 밑면 넓이는 27파이야. 잘했어. 높이에 해당되는 애가 지금 8이죠. 그래서 부피를 구하려면 27파이 곱하기 8. 그래서 8이 16, 7, 8에 56파이. 이렇게 하면 2, 1, 6
파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네. 2번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방식만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 일단 작은 원기둥부터 아니다. 이거 휴지라고 생각하면 돼. 휴지 가운데 없잖아. 네. 그럼 얘 부피는 어떻게 돼? 그래서 잠깐 16파이 아니 방식을 설명하라고. 뭐에서 뭘 빼면 되겠다. 일단 이 원기둥을 큰 원기둥을 그래서 거기에서 작은 원기둥을 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자, 그럼 큰 원기둥을 구하려면요. 큰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 반지름 몇이야? 큰 거. 16파이 곱하기 5는 4니까 이렇게 다 쓰고 해. 알았지? 서술형은 다 써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이 큰 원의 넓이는요. 4의 제곱 파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5죠. 그래서 곱하기 5. 이게 큰 원기둥의 넓이다. 그래서 여기서 빼는 거지. 어떻게? 작은 원기둥을. 작은 원기둥은 어떻게 돼요? 이 반지름이 1.5죠. 1.5 혹은 2분의 3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더 편하면. 그래서 2분의 3의 제곱 파이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돼요. 그지? 그럼 얘 계산하면 4, 4, 16 5파이에다가 5를 곱하니까 5, 1은 5 80파이 80파이 빼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4분의 9인데 5, 9, 45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4, 8에 30, 320 마이너스 45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 야, 칸이 모자르다. 275 4분의 파이 4분의 275파이 이렇게 나와. 이해됐어요? 이해돼? 네. 감이 왜 이렇게 안 나냐. 자, 건널비가 서로 같은 세 원기둥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죠. 얘들은 건널비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이걸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럼 뭐 얘는 뭐야? 40, 건널비는 같다고 했는데 부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부피 계산해 볼까? 부피. 얘는 부피가 어떻게 돼? 밑면 넓이가 어떻게 돼? 얘가 16파이 높이는 2죠. 곱하기 2. 그럼 얘는 32파이 센티미터의 세제곱이 부피야. 단위도 잊지 않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밑면 넓이가 9파이 센티미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5니까 45파이 45 파이 센티미터의 세제곱. 얘는 2파이고요. 10이니까요. 20 얘는 4파이죠. 그래서 20파이 센티미터의 세제곱.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있으면 여기서 어떤 게 더 부피가 높아? 커? 얘가 제일 크죠? 뚱뚱하지도 않고 홀쭉하지도 않은 적정한 태로 구하시는 게 낫겠다. 네. 이제부터 뿔 건널비와 부피가 나왔네. 뿔. 각뿔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까? 뿔은요, 모양에 따라 달라져. 예를 들어, 각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면의 개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개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육각형을 먼저 그린 후 각각에 따른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야, 무슨 별 같다. 그지? 이런 형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삼각형이 6개. 일 붙이는 거지. 똑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6개. 그리고 더하기 육각형. 이렇게 얘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어요. 삼각형 6개, 육각형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얘가 만약에 사각형이라고 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얘는 사각형 곱하기 4개 더하기 사각형의 넓이. 이런 식으로 건널비를 구하면 되겠다. 근데 원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뿔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실제로 구해보면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원뿔만 구하는 방식이 달라. 얘는 부채꼴이고
그리고 얘는 원이잖아. 네. 그죠? 그런 식으로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각골의 건널비를 구한다. 그림같이 옆면에 모두 합동인, 옆면이 모두 합동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옆면의 모양과 옆면이 모두 합동이다. 그럼 모양과 크기 같다야. 모양과 크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 생각해 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데 한 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 한 면이 얘가 높이가 9고요. 밑면이 8이야. 그럼 직각이야. 그럼 9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하고 36. 그러니까 한 면의 넓이가 36이야. 근데 얘는 사각뿔이잖아요. 그래서 36 곱하기 4 한 다음에요. 더하기 밑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밑면 사각형은 어떻게 돼? 8 곱하기 8이죠. 그래서 얘는 64 더하기 그럼 얘는 4, 3, 12, 4, 6에 24. 그래서 144, 64 그러면 144, 64 하면 어떻게 되니? 208인가요? 208 맞나? 네, 208이 나오죠. 이해됐어요? 네. 2번. 2번은 원뿔대, 그러니까 사각뿔대죠. 그래서 사각뿔대는 항상 뿔대의 부피는요, 뿔이 있다고 생각하고, 원래는 모양이 뿔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잘라갔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이 큰 걸 구한 다음에 이걸 빼준다 이런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큰 뿔의 부피를 먼저 구한다. 아, 건널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아, 그래? 야, 건널비면 상관이 없지. 건널비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냥 건널비면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사다리꼴이 4장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사다리꼴 한 장의 넓이를 구하시면 어떻게 구해요? 사다리꼴 한 장의 넓이는 여기서 밑면이 5고요. 높이가 6이고요. 윗면이 2라고 했어요. 그럼 2 더하기 5 돌려 먹으면서 담을게. 2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사대로 하나의 넓이죠. 그럼 얘는 7, 3, 21인데 하나, 둘, 셋, 4장 있어. 21 곱하기 4 이게 옆면의 넓이다. 그 다음에 윗면 작은 사각형의 넓이는 얘가 2, 2니까 4고요. 밑면의 넓이는 5, 5니까 25다. 그래서 얘를 더하면 돼. 다 더해. 그럼 얘 더해서 29. 얘는 84, 100 이렇게 나와요. 114. 그죠? 113. 부피에 다니는 센티미터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맞죠? 자, 원뿔의 건널비는 아까 다르게 구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원뿔의 건널비는 밑면의 넓이, 옆면의 넓이인데 얘는 부채꼴로 구한다. 그래서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죠. 335페이지. 전개도가 다음 그림 같은 원뿔과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죠. 얘는 전개도를 다 그려준 거네요. 그럼 얘는 뭐 거의 뭐 180도네.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1번. 4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A 각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A 각도 해당되는 게 180도고요. R에 해당되는 게 8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64파이 곱하기 360분의 180도니까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32파이가 부채꼴의 넓이다.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원의 넓이. 원의 넓이 공식이 뭐라고?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얘는 몇 파이야 넓이가? 16파이. 16파이. 그죠? 얘랑 얘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48파이가 이 전제도의 넓이다. 그 다음에 원뿔대의 건널비. 얘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데요. 얘는 모양이 좀 특이해. 얘는 이렇게 생겨요. 만약에 원뿔대가 있으면요. 얘가 좀 약간 이상한 것처럼 생기지만 얘는 원래 이런
부채꼴이 있었을 때 큰 부채꼴에서 요만큼의 부채꼴을 잘라낸 것과 똑같다. 이 넓이는. 그지? 그럼 얘는 큰 부채꼴의 반지름은 16이었고요. 작은 부채꼴은 8이었어요. 그러니까 16의 넓이니까 제곱 파이 곱하기 각도를 해야겠지. 이 각도가 몇이냐? 각도가 없네. 이건 문제를 처음부터 좀 꼼꼼히 봐야겠다. 이거 처음부터 꼼꼼히 봐야겠어요. 자, 일단 둘레부터 구한다. 자, 여기 호의 길이와 여기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겠네. 여기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똑같죠? 그러니까 몇 파이? 12파이. 12파이. 이 호의 길이는 몇이야? 6파이. 6파이. 그렇지. 그렇게 되면요. 원래 이 큰 원의 호의 길이는 몇이었을까요? 반지름이 16이야. 큰 원. 32파이. 그렇죠. 32파이야. 그래서 그림 다시 그리면 지금 우리가 부채꼴 요 각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요 각도. 근데 이게 원래 큰 원이었을 때는요. 얘가 32파이였었어. 근데 여기가 지금 12파이까지밖에 없으니까 요 각도는 어떻게 구해? 32파이분의 12파이. 이게 각도가 되는 거야. 각도를 곱해야 되는 그 식이 나오는 거야. 얘가 360도분의 A 각도에 해당된다. 32파이분의 12파이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원 하나 있고 여기서 또 원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넓이를 구할 때 일단 요 부채꼴부터 구할까? 여기부터 구하자. 얘는 여기가 16이고요. 여기가 8이야. 그러니까 넓이가 16의 제곱 파이 곱하기 32파이분의 12파이. 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이 큰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는데 큰 부채꼴의 넓이. 거기서 작은 부채꼴은요. 8이니까 8의 제곱 파이 곱하기 32파이분의 12파이. 귀찮은데 계산할 거야. 작은 걸 빼면 되겠어. 그럼 얘는 약분하면요. 4, 32, 4, 8에 32, 8분의 3이네. 그죠? 그럼 얘는 16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16 곱하기 16은 196, 255야. 얘는 256이네요. 268 곱하기 8분의 3 빼기 64파이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나온다. 그럼 8로 나누면요. 8, 3, 2, 3을 곱하니까 96파이 빼기 8, 3, 24파이는 72파이 이렇게 나온다. 그죠? 얘가 뭐야? 이렇게 생긴 애 넓이. 그죠? 이제는 원 두 장 구하시면 되겠어요. 작은 원은 반지름이 3이니까 넓이가 9파이. 큰 원은 반지름이 6이니까 넓이가 36파이. 그러므로 얘 더하면 72 파이 더하기 9파이 더하기 36파이 해서 45파이 117파이 이렇게 나왔다. 네. 각불과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건 뭐야? 물 따르는 거네? 양. 얘는요, 원래 이렇게 한대.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뿔은 이 기둥의 3분의 1이야. 알으시죠? 그래서 똑같은 사각 기둥이 있고, 사각뿔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각뿔은, 이런 모든 뿔은 기둥에 부피비가 3분의 3대 1이다. 이게 부피비야. 부피비가 3대 1이야. 됐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뿔의 부피는 3분의 1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 4번. 문제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금방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그림과 같은 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밑면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겠죠? 밑넓이가 어떻게 되죠? 직각이죠? 5, 6, 15다. 그지? 근데 높이가 지금 6이야. 그래서 90cm의 세제곱인 이것의 부피다. 라고 하면 틀려. 네. 뭘 곱해야 된다? 3분의 3분의 1. 뿌리니까 3분의 1. 그래서 30. cm의 세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원뿔의 부피. 그럼 얘는 밑면의 넓이 어떻게 돼? 반쯤 36파이 36파이. 높이는? 응? 높이. 12. 왜 이렇게 자신 없어? 써있는데 그냥 읽으면 되지. 계산하고 뭘 계산을 한 번에 이걸 두 자릿수를 어떻게 암산을 해? 한 번에 안 되지. 거기다 뭘 곱해야 돼? 3분의 1. 3분의 1을 곱한다.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돼서 4를 하면 되잖아. 이제는 암산이 됐죠. 3, 4, 12. 6, 4, 24. 144. 파이. 이렇게 나오죠. 센티미터의 세제곱을 붙이세요. 두 번씩 쓸 때는. 문제 5번. 다음 그림 같은 뿔대의 부피를 구하시오. 뿔대의 부피를 구한다. 뿔대의 부피는 아까 말했듯이 원래 큰 뿔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작은 뿔을 이렇게 뺀 거야. 그래서 이 뿔대의 부피가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 큰 뿔의 부피를 먼저 구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밑면의 넓이 어떻게 구해? 서있어 24. 응? 바로 6 곱하기 4니까 24죠? 네. 24다 그냥. 24cm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돼? 높이. 3, 높이가 6이네요. 6 곱하기 6인데 3분의 1 곱해야겠지? 네, 3분의 1을 곱한다. 얘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2 돼서 얘는 48cm의 세제곱이 이 사각뿔의 부피야. 근데 이제 작은 뿔 얘도 구해야지. 3. 얘는 어떻게 돼? 밑면이. 여기가 3. 6.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6cm의 제곱 곱하기 높이. 얘는 3인데 3분의 1도 곱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6이다. 6cm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48 마이너스 6은 42. 이렇게 구한다. 2번은 원뿔대네. 원뿔대는 어떻게 구한다? 큰 원뿔을 구하고 작은 원뿔을 빼면 되겠어요. 그래서 큰 원뿔을 어떻게 구해? 36 곱하기 36 파이. 높이는 8 곱하기 3분의 1. 그렇죠. 이렇게 하면 12겠어요. 그래서 8, 12 곱하면 96파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작은 원뿔 부피를 빼야 돼. 이 윗면 넓이 어떻게 돼? 9파이. 그 다음에 높이 4죠.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3, 4, 12파이 센티미터의 세제곱이 나오네요. 그래서 96파이에서 12파이를 빼면요. 84파이 센티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문제 6번. 오른쪽 그림 같은 모양의 곡물 창고를 만들려고 한다. 창고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창고의 부피. 자, 그러면 얘는 모양이 두 가지죠. 뭐랑 뭐랑 합쳐졌니? 밑에 대는 어떻게 돼? 얘는 뭐야? 이 모양은 뭐야? 원기둥. 얘는 원뿔. 그래서 원기둥과 원뿔을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원기둥부터 해보자. 원기둥 쉬우니까 밑면 넓이 어떻게 돼요? 원기둥 9파이 센티미터의 제곱이죠. 높이는 어떻게 돼? 4. 그래서 36파이 센티미터의 세제곱이 나와. 그 다음에 원뿔의 밑넓이는 9파이 똑같죠? 얘도 9파이야. 높이는 2죠. 2. 근데 뿌리니까 3분의 1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6파이 센티미터의 세제곱. 더하면 42파이 센티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다. 잘못된 부분을 최대한 다르게 고쳐라. 그러면 부피는 밑면이 어떻게 돼? 6 곱하기 6에 36. 있죠? 맞죠? 높이가 4죠? 네.
높이가 4인데 왜 높이를 안 곱하니? 높이 틀렸네. 부피는 36 곱하기 5가 아니라 36 곱하기 4지.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옆면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이 세로 수직으로 이렇게 딱 바닥까지. 그래서 이것은 4를 곱해야 돼. 3분의 1은 잘 곱했네. 네, 그래서 틀렸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되니? 48. 오른쪽 그림과 참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접었어. 뿔을 만들었어. 삼각뿔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밑면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10, 200, 밑면 넓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밑면이 어디가? 음, 밑면. 이게 세울 때 어떻게 세워지겠어? 바닥이 어디로 가? 이게 바닥, 이게 바닥, 얘를 바닥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높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 얘를 바닥으로 하면 얘가 뭐 이런 애가 생겨. 이렇게 생겨. 그럼 얘는 높이를 구하기, 얘가 높이인데 있지. 얘를 만약에 이쪽으로 세우면 이렇게 생기는 애를 만들 수 있잖아요. 요 뒤에는 10이 나와요. 10. 이해됐어요? 그럼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돼? 밑면이 뭐야? 이거, 얘의 넓이는 어떻게 돼? 어? 25,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죠? 5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이 밑면 넓이죠. 그래서 2분의 25가 나온다. 높이는? 이게 높이가 될 수 있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뿌리니까 3분의 1 이렇게 한다. 분수로 나오네. 6분의 250. 약분은 되나요? 3분의 125. 그지? 네, 3분의 125 이렇게 나오고. 이해돼요? 자, 그의 건널비와 부피를 한다. 이건 공식을 외워야 돼. 이거는 고등학교 형들도 자꾸 까먹는 거야. 그의 건널비는요, 4 파이 r 제곱이다.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이걸 외우세요. 그럼 유도하는 게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여기 설명했네요.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의 길이 같은 원의 넓이의 4배. 구의 건널비는 같은 원의 넓이의 4배. 요걸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4배로 알고 있다. 그래서 파이 r 제곱의 4배. 그래서 4 파이 r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외우셔야겠네요. 다음 그림 같은 구와 반구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구와 반구의 차이는요. 구는 동그란 면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반구는 이렇게 동그란 면과 그냥 원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공식 쓰면 되겠어요. 구의 건널비 공식이 뭐라고? 원의 넓이의 4배다. 원의 넓이는? 넓이 4, 이걸 지금,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거의 4배니까 4 파이 r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9의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이다. 3을 집어넣으면 9, 4, 36 파이 이렇게 하면 되죠. 반구의 건널비는요. 그렇게 구한 원의 건널비의 절반만 하는 거야. 그래서 반구의 이런 둥근 부분의 건널비는 어떻게 돼? 4 파이 66에 36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다. 그래서 72 파이이고요. 여기 원의 넓이 36 파이를 더하시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108 파이 센티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구의 부피는 원래 원 기둥의 3분의 2야. 이건 선생님 구하는 방식을 설명할게요. 원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구가 이렇게 쏙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 옆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구가 이렇게 쏙 구는 옆에서 보면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이 구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얘 2배 되는 것만큼 이렇게 생기고 높이도 똑같다. 그러므로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높이는 몇 r? 응?
반지름이 r이면 높이 몇 알? 이 원기둥의 높이는 몇 알? 이렇게 그림 그렸잖아. 얘가 몇 알? 10. 몇 알? 얘가 지름이죠? 음, 몇 알? 반지름이 r이야. 얘 몇 알? 2알. 얘는 몇 알? 2알. 2알이다. 어? 네. 그러면 밑면의 넓이는요, 파이 r 제곱이죠? 맞아요? 곱하기 높이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높이는 2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구의 부피는 이게 원기둥의 부피죠. 원기둥. 원기둥의 구인데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만 해당돼요. 뿔은 3분의 1이었잖아. 원뿔은. 그럼 3분의 1 곱한다. 그럼 얘 계산하면요. 분모는 3이고 분자를 다 곱해. 파이 r 제곱 곱하기 2r 곱하기 2. 그럼 숫자만 계산하면 4 나오고요. r이 얘랑 곱해지면 r3이 돼. r의 세제곱. 그래서 4파이 r 세제곱. 이런 값입니다. 이게 공식이야. 이제부터 공식으로 열심히